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요즘은 하루하루가 가는 그런 시간을 아마 그 어떤 때보다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느끼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수상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염병도 많이 확산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의 시입니다. 참 특이한 시집인데요. 아마 시인들이 시를 쓰는 행위는 어떤 주제든 아니면 어떤 대상이든 관계없이 시인이 그 대상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시인은 조창환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최근엔 제 프로에 또 선수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독자들이 또 우리 조창환 시인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평도 해 주셨고요. 현재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오늘 시집은 제목이 저 눈빛 흙끝을 만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출판사는 현대시학에서 나온 책이고요. 시집이고 아마 현대시학에서 기획시인선으로 5번째 묶어낸 시집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조창환 시인을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당신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또는 이 세상의 존재,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은 허물을 알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여운이, 그 말씀의 여운이 깊게 남아 있어서 그 이후로 제 혼자서 우리 조창환 시인의 시집도 찾아보고 또 시도 읽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마음은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죠. 시를 찾아보고 또는 시인들의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시집을 찾아보고 저도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또 열심히 쓴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창환 시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게으른 나머지 미처 이렇게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조창환 시인의 시를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시를 왜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자책 아니면 이 게으름에 대한 나무람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요. 역시나 이 시집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좋은 시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읽는 내내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현대시학으로 연락을 하셔서 조창환 시인의 시집을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자블레의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벌레의 귀, 조창환. 제 깜냥 끝 허리를 힘껏 구부렸다 편 자벌레가 나뭇가지 속에서 두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뭇가지 속으로 물 흐르는 소리 들리고 찍찍거리는 시계 소리 들린다. 마른 풀 향기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르는 소리도 들리고 흐린 그늘 밑에 가부좌 틀고 앉아 단전 호흡하는 양철 물고기 숨소리도 들린다. 귓바퀴도 없고 귓구멍도 없는 자벌레의 귀가 안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평생을 오체투지하며 꿇어 엎드려 무릎이 다 닳아 백가죽으로 기어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시들이 다 하나같이 압축과 절제와 또 의미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는 시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의 말에 또는 다른 대상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KBS던가요,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참화고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프로입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시리즈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보면 아마 티베트인들이던가요. 티베트인들이 구도죠. 구도. 순례길을 이렇게 나서면서 오체투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냥 흉내가 아니고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오체투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절집에서 하심이라고 하는 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아라 또는 가장 아래에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또 김수환 추기경께서 가장 낮은 데로 임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가 곧 가장 높은 자리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고집과 또는 오만과 뭐 교만이라고 하나요? 교만,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연다면 세상의 모든 나쁜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린다라고 하는 일종의 격언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벌레의 귀. 제 깜냥껏 허리를 힘껏 구부렸다 편 자벌레가 나뭇가지 속에서 두렁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저는 이 시행에서 왜 나는 이 자벌레와 같이 세상의 숱한 소리를 듣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속에 든 자만과 오만 또는 교만,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와 애끓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뭇가지 속으로 물 흐르는 소리 들리고 찍찍거리는 시계 소리 들린다. 일단 감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우 윤정희 님이 나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또는 자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열린 공간으로서의 어떤 세계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화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참 좋은 영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 선생님이시던가요? 그 선생님이 사과 한 알에는 우리가 보는 그 색깔과 맛과 모양과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눈으로 그 속에 온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시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들은 그 배우 윤정희 씨가 그 소리를 찾아서 들판을 가거나 아니면 뭐 텃밭을 나가나요? 텃밭을 나가거나 꽃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잘 그려진 영화가 그 영화였다라고 하는 기억을 합니다. 마른 불 향기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떠오르는 소리도 들리고 흐린 그늘 밑에 가부좌 들고 앉아 단전 호흡하는 양철 물고기 숨소리도 들린다. 어떻게 보면 시인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와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세계죠. 의미, 거듭 제가 의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세계를 다 무화시켰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행, 이것이 가능하고, 또 세계에 대한 소리,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래 면목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귓바퀴도 없고 귓구멍도 없는 자벌레 귀가 안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귓바퀴도 있고 귓구멍도 있는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외눈박이죠. 외눈박입니다.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것들을 보고 그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세계죠. 존재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한 알을 갖고자 무진장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들리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고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제 안에 갇힌 세계 또는
제가 품고 있는 그 욕망입니다. 왁을 그리는 그 욕망들의 세계에 묻혀서 저는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외눈박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우울합니다. 자벌레 귀가 안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평생을 오체 투지하며 꿇어 엎드려 무릎이 다 닳아 백가죽으로 기어가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아마 일전에 한번 제가 인도를 이렇게 훌쩍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우연찮게도 제가 참 행운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갔던 시기가 마침 다람살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차크라라고 하는 일종의 법회죠. 법회입니다. 티베트인들이 다람살라라고 하는 자치정부를 만들었죠. 거기에서 이제 달라이 라마와 무수한 그 티베트인들, 불교도들이 모여서 일종의 법거량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스쳐가면서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차크라라고 하는 법거량의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티베트인들이 그 높은 히말라야를 넘어옵니다. 무쇠솥을 메고 이불을 쟁여서 그냥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넘어온다는 겁니다. 2달도 가고 3달도 가는 그 고된 시간을 오체투지로 넘어와서 그 법회죠. 법회 장소에 참여를 하고 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이었고 숭고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기 학대가 아닌가, 가학이 아닌가, 이런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은 숭고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생 오체투지를 하며 꿇어 엎드려 무릎이 다 닳아 백가죽으로 기어가기 때문에 나무의 소리도 듣고 바람 속에 또 소리도 듣고 바람 속에 햇볕도 보고 햇볕 속에 꽃이 피는 그 모습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이 조창환 시인도 그런 세계에 대한 인식, 알아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고두고 읽어도 실정이 나지 않는 시가 바로 이 자벌레의 귀라고 하는 시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글쎄 어떤 이들은 이성훈 선생님은 분리 끝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의 욕망과 나의 집착이겠죠.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니까 유구하고 영원한 줄 압니다. 내 인생이 앞서간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인생이다. 이런 말씀에 좀 귀를 열고 이 가을은 한번 견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조창환 시인의 저 눈빛 헛것을 만난이라고 하는 시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현대시학에서 나온 시집이고요. 아주 우리 디자인도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판형도 아주 한 손에 이렇게 꽉 잡힐 정도로 이렇게 잘 꾸며진 시집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서점에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